자갈치 시장 입구,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들, 허리 굽은 노인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들까지. 이들이 줄 선 곳은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가게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맛집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나무 간판이 달린 자연당 한의원 앞입니다.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원장 침 맞으려면 어쩔 수 없죠. 앞자리에 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죠. 맞아요.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내 허리, 원장 침 한 방에 펴졌으니까. 기다림이 아깝지 않지. 사람들의 말소리가 햇살처럼 따스하게 오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갈치 시장의 일상이 된 풍경이었죠. 한의원 안쪽 진료실.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강옥년 65세. 가는 손가락으로 침 하나를 들고 묵묵히 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하고 맑았죠. 여기 한 번만 더 놓으면 됩니다. 강옥년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다가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의 숨이 가늘게 내쉬어졌죠.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어요. 시장 입구에서 경찰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조합의 회계 조작 및 폭력 조직과의 결탁건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합장 오성태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구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발표가 끝나자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 오래된 생선가게 주인이 한의원을 바라보며 말했죠. 결국엔 돌아왔네. 옥년 누나가. 옛날엔 사람 때리던 손으로 지금은 사람 살리고 있잖아. 옆에 있던 젊은 상인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년 누나요? 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상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과거 자갈치 시장에서 강옥년은 옥년 누나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부산 남구 연합 조직의 중간 보스로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원장이라 부릅니다. 자연당 한의원 앞에는 낡은 나무 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침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판을 바꾸기도 한다. 강옥년. 한의원 안 강옥년은 침 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차트를 확인했죠. 이제 다음 환자 차례였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강옥년의 조용한 목소리가 대기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환자가 들어오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종종 한의원을 향했지만 강옥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강옥년은 다시 침통을 열고 새 침을 꺼냈습니다. 모든 시선과 소문을 뒤로 한 채 오직 환자와 침에만 집중했죠. 그녀의 손끝에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는 강옥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자갈치 시장의 좁은 골목, 30년 만에 다시 켜진 자연당 한의원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강옥년은 한의원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공기에 섞인 바다 내음은 여전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열쇠를 꽂았죠.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두근거리다니.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강옥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죠. 먼지가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빛바랜 벽지, 오래된 나무 가구, 그리고 구석에 놓인 침통까지 이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강옥녀는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 그녀를 과거로 데려갔어요. 부산 남구 연합 조직의 중간 보스였던 시절, 옥년 누나라 불리며 자갈치 시장을 장악했던 그때, 칼보다 빠른 머리와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제압했던 나날들. 그녀는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죠. 피 안 묻히는 손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됐네. 강옥녀는 침을 들어올리며 빛에 비춰보았어요. 예전에는 위협과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이 가느다란 침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소리가 들려왔죠. 상인들의 호객 소리, 발걸음 소리, 생선을 자르는 칼 소리. 모든 소리가 강옥년의 귀에는 오랜만에 듣는 고향의 노래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날카롭고 차분한. 강옥년은 가방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죠. 30년 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문 앞에 걸려있던 폐업 팻말을 내리고 새로 준비한 자연당 한의원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런, 옥년 누나 아니십니까? 강옥년은 미소만 지었죠. 첫 번째 알아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소문이 퍼질 테고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강옥년입니다. 한의사로 돌아왔어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을 버리고 사라졌던 그 사람. 조직 갈등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죠. 조직은요? 오성태는 알고 있습니까? 강옥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오성태, 그녀를 배신하고 쫓아냈던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시장 조합장이 되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됐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한의사로서 왔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강옥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직의 보스가 아닌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의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풀지 못한 과거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당 한의원이 문을 연 지 일주일, 자갈치 시장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강옥년의 소문은 바닷바람처럼 시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새벽 시장에 자리를 잡은 젊은 상인들은 한의사에 대한 호기심만 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옥년은 그저 효과 좋기로 소문난 한의원 원장일 뿐이었죠. 원장이 뭐 대단한 분이라며? 거기 침 한 번 맞고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데. 젊은 생선 가게 주인이 옆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자갈치 시장을 지켜온 노상인은 그 말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귀신 부르듯 하면 정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노상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칼을 놓쳐 손가락을 베었고 피가 흘러내렸죠. 시장 한켠 조합 사무실에서는 더 심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장 조합장 오성태는 창가에 서서 자연당 한의원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강옥련 맞습니까? 오성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앞에 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30년 전 그 사람 맞습니다. 이제는 정식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성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그는 부산연합 조직의 작은 졸개에 불과했어요. 강옥련을 배신하고 그녀를 시장에서 쫓아내며 처음으로 조직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지금은 조직과 손잡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시작점이었던 그 여자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성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연당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옥련은 진료실에서 나오며 다음 환자를 부르려다가 오성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옥련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죠. 원장님, 잠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오성태는 강옥련을 누나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강옥련은 고개만 끄덕이고 진료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성태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둔 날카로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라진 이후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강옥련은 침통을 정리하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성태의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괜히 잠잠한 물에 돌 던지지 말고 떠나주셨으면 좋겠네요. 과거는 과거로 두자고요. 강옥련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침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어요. 내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오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옥련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침을 정리하고 진료일지만 넘겼습니다. 오성태는 한의원을 나서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가 떠난 후 강옥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더 큰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을. 부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시장 뒤편 유흥가는 여전히 술과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골목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윤기철, 괜찮아? 말 좀 해봐.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원, 빨리 병원으로. 윤기철은 부산연합의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시장조합과 연결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바닥을 뒹굴며 등을 부여잡았어요.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윤기철, 의사들은 MRI와 CT를 찍어봤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계속됐죠. 이러다 미칠 것 같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윤기철의 귀에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새로 온 한의사 소문 들었어? 효과가 정말 좋다던데. 맞아. 우리 엄마도 거기 가서 허리 치료받았어. 신기할 정도로 나았대. 윤기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한의사라면 설마 그 소문의 주인공이? 다음 날 새벽 윤기철은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도움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전 자연당 한의원 앞에 도착했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오세요. 안에서 강옥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어요. 그곳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강옥년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소문이 맞았군요. 강옥년, 누나.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조직에 들어왔기에 강옥년을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전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어린 시절 시장에서 강옥년이 침을 놓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누나가 침 놓던 모습 아직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10살 때였을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우리 어머니 허리에 침을 놓아주셨죠. 강옥년은 말없이 윤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맺힌 고통의 흔적,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두려움까지 모두 보았어요. 누워요. 단 한마디 윤기철은 망설임 없이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강옥년이 가운을 입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윤기철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아프죠? 강옥년의 손가락이 정확히 통증의 중심을 짚었습니다. 윤기철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하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옥년은 이미 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한 점, 두 점, 침이 윤기철의 등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윤기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몇 초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숨 한 번 크게 내쉬어 보세요. 윤기철은 강옥년의 말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모든 고통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강옥년은 말없이 침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윤기철은 몸을 일으켰어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그날 이후 부산연합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세계에서 낮의 세계로 전화를 통해 술자리에서 조용히 전해졌어요. 그 누나 아직도 사람을 살리네. 이번엔 진짜로. 마치 오래된 전설이 다시 깨어난 것처럼 강옥년의 이름이 조직 안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경이로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바다처럼 살아 움직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생선을 다듬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저기 봐, 김씨 할아버지 걸음이. 굽었던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걷는 노인의 모습에 주변 상인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꼬부랑 허리로 장사하던 그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연당 한의원 원장님 덕분이야. 단 3번 만에 내 허리가 이렇게 펴졌다니까.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디선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하는 젊은이도 있었죠. 자연당 한의원 앞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심각한 편두통으로 수년째 고통받던 중년 여성도 있었어요. 어제 처음으로 두통 없이 잠들었어요. 10년 만이에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말을
옆에 있던 딸이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은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침 하나로 사람을 꿰뚫는 여자, 자갈치의 기적, 현대의학도 해결 못한 통증을 없애는 한의사. 강옥년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한의원 안 강옥년은 침통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늘어나는 환자들,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불안한 눈빛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장님, 한 상인이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30년 전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왜 떠나셨어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옥년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사무치게 날카로워졌죠. 그때도 지금도 이 시장은 변한 게 없네요. 강옥년은 대답 대신 창밖 멀리 보이는 시장조합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성태를 비롯한 그녀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조직의 등을 돌렸다는 소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죠. 상인은 강옥년의 눈빛에서 과거의 상처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강옥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강렬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강옥년은 한의원에 불을 끄고 늦게까지 진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조합 건물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오성태의 배신,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조직의 윗선, 그리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던 순간, 강옥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저 침을 놓으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침처럼 진실 역시 언젠가는 정확한 자리를 찾아 꽂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30년 동안 감춰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가 내리는 자갈치 시장의 아침, 시장조합 건물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오성태는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사표를 내는 건데? 그의 앞에는 10년 넘게 조합의 회계를 담당해온 박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양심을 속이며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조작된 회계장부의 사본이었어요. 강옥년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증거였습니다. 미쳤어?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과장은 묵묵히 일어났어요. 어제 자연당 한의원에 갔었습니다. 강옥년을 30년 만에 다시 봤죠.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오성태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부산의 뒷골목, 어두운 술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옥련의 부하였던 조직원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도 침 맞으러 갔다가 알아봤어. 정말 옥련 누나 맞더라. 그때 우리가 누나를 배신했잖아. 오성태 말만 듣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배신, 침묵해왔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터져나오는 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어요. 한편 지역 방송국에서는 자갈치 시장의 새로운 한의사에 대한 취재가 한창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자연당 한의원을 비추었죠. 30년 만에 돌아온 한의사의 놀라운 침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과거 부산연합 조직원들도 있다는 소문인데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은 시장조합 건물로 전환됐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의사 강옥련의 복귀 이후 자갈치 시장 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직원들의 양심선언, 회계 담당자의 사표, 부산연합과 시장조합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간 날 저녁 자연당 한의원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옥련은 홀로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성태가 비에 젖은 모습으로 들어왔죠. 다 당신 짓이죠? 박 과장을 만나고 옛 부하들을 선동하고. 오성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음을 강옥련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것. 강옥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성태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돌아오면 안 되는 이유 알잖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강옥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통에서 침 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당신 이유고 나는 사람 살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오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문을 향해 돌아섰어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늙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이 한의원 안을 채웠습니다. 강옥련은 침을 다시 침통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나는 늙었지. 하지만 진실은 늙지 않아.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자갈치 시장, 빗방울 사이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전체가 태풍의 눈에 갇힌 듯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이곳저곳에서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상인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자갈치 시장의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연합과 시장조합의 유착관계, 30년 전 조작된 증거로 쫓겨난 강옥련, 지역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자갈치 시장을 다뤘습니다.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고 내부 고발도 이어졌어요. 부산연합 조직원들의 발언이 녹취록과 함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30년 전 강옥련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연합은 자갈치 시장에서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시장조합장 오성태는 직무정지를 당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자갈치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조합장은 누가 되는 거지?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상인들 사이에선 불안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질서 속에서 그들은 갈 곳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연당 한의원만큼은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강옥녀는 묵묵히 침을 놓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있는 고요한 섬처럼. 젊은 기자 한 명이 취재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강옥녀는 그녀가 기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취재하러 오셨죠? 기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깨 통증이 있어서요.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강옥녀는 미소 지으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누웠고 강옥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진맥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여기 한번 놓아볼게요. 침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졌어요. 기자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침수를 선택하셨어요? 조직에서 쫓겨난 후에. 진료가 끝나고 기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강옥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잠시 멀리 떠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해쳐도 안 무너지더라. 그런데 살리고 나니까 내가 살겠더라고요. 강옥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통을 정리하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침수를 배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돌아가서 모두 무너뜨리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침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기자는 강옥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 사이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복수를 위해 돌아오신 게 아닌가요? 강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빛이 돌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내 자리를 되찾고 이 시장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침통을 단단히 닫는 강옥년의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혼란에 빠진 시장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고요했어요. 그리고 침은 아픈 곳을 찾아 정확히 꽂히는 법이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 자갈치 시장은 새로운 숨결로 깨어났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연당 한의원 앞으로 이어진 줄은 시장 골목을 따라 길게 늘어섰어요. 그 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예전 조직원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이제 오성태도 감옥에 갔다면서 30년 만에 정인에.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시장 조합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오래된 생선가게의 주인으로 30년 전부터 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갈치 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강옥년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연당 한의원에서 강옥년이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옥년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은편에는 예전 부산연합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무릎을 꿇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기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옥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강옥년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든 나무 현판을 바라보았어요. 침은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다.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현판이 시장 입구에 걸렸습니다. 햇살이 비를 뚫고 나와 글자를 비추었어요. 제가 30년 전 이 시장을 떠났을 때 가슴에 품은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옥년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닌 모두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느꼈어요. 이제 자갈치 시장은 다시 숨을 쉽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강옥년은 현판식을 마치고 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가운을 입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30년의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조폭도 버렸고 권력도 버렸지만 사람은 버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강옥년의 손에 들린 침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오랜 세월 묵은 한숨을 내쉬고 드디어 진정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